안녕하세요. 송도 하나 박아납니다. 좀 익숙한 곳에 제가 다시 와봤습니다. 오늘은요, 전에 송도 부동산 편에 나오셨던 문영은 대표님을 다시 한번 만나 뵐 텐데요. 송도에 하반기 분양 정보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오늘도 꿀잼, 꿀소식 들으러 가볼게요. 반갑습니다. 또 만났어요. 네. 저희 인사이드 송도 부동의 조회수 1위거든요. 부동산 편에서 우리 문 대표님 나와주셨었는데 다시 한번 뭐 아시겠지만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다니 영광이고요. 송도 재래공인중개사 대표 문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문 대표님 만나고 나서 쭉 이제 송도의 상권, 뭐 학군 다 이제 쭉 둘러보고 공부를 많이 한 상태인데 마침 이때 또 대단한 호재라고 하는 하반기 분양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네. 지난번에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던 송도 국제업무지구의 309에 이번에 309? 기억나요. 네네네. 이번에 신규 분양을 시작하는데요. 2014년 11월 이후 IBD에서 5년 만에 신규 분양을 들어갑니다.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309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아파트 위치가 어디예요? 네. 정확한 위치를 지도를 통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바로 보시면 송도 조망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센트럴파크 인근에 E5 블록에서 더샵 센트럴파크 3가 이제 분양을 하고요. 네.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시면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과 더 서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F20, 25 블록에 더샵 프라임 뷰가 8월 말부터 모델하우스로 오픈하고 분양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송도의 국제업무 단지인 IBD 내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알짜 부지라서 주변에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그냥 봐도 위치가 좀 좋은 곳에 들어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얘기하셨던 그 두 아파트 중에 먼저 송도 센트럴파크 3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센트럴파크 3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상 40층 2개동으로 규모로 조성되고요. 총 351 가구가 이제 분양될 예정입니다. 센트럴파크 조망권이 위쪽으로 보시면 100% 확보가 잘 돼 있는 부지고요. 바로 옆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대 입구역이 있어서 역세권이고요. 주변에 롯데마트나 송도 컨벤시와 같은 대형 편의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고요. 무엇보다 인천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한 추후 복합 쇼핑몰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망권 확보가 되어 있고요. 몰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몰세권 있는 거고 인천대 입구역이 있으니까 역세권까지 이게 다 갖추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 편의시설과 좋은 조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곳의 경우 이제 중소형으로 구분되는 그 면적형이죠. 80제곱미터형, 33평형 그 70세대가 이제 분양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273세대는 중대형 면적형으로 이제 전원 면적 기준으로는 102부터 119제곱미터 분양 면적으로 42에서 49평형으로 이제 분양이 들어갑니다. 그렇구나. 분양 수요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송도에는 이미 그 주거 목적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송도에서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그 면적을 좀 넓히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미 중대형 면적형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중도형 면적형에 대한 수요가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센트럴파크 3로 분양을 통해서 하실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이미 송도 지역에서는 7, 8년 전부터 중대형의 분양이 적었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희소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송도 센트럴파크 3에 대해서 알아봤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송도 프라임뷰잖아요. 여기는 또 어떤 입지, 어떤 가구들이 들어오나요? 더샵 프라임뷰는 2개 블록으로 해서 총 826가구가 이제 분양이 되고요. F20 블록 같은 경우에는 지상 37층에 5개 동으로 F25 블록은 지상 19층 4개 동으로 이제 조성됩니다. 그래서 중소형 면적형으로 구분되는 70에서 84제곱미터 29평에서 35평인데요. 407세대가 이제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중대형 면적형으로는 107에서 144제곱미터형으로 42평부터 53평으로 419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더샵 프라임뷰도 입지로 보면 송도에서도 최상위권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고요.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과 서해바다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린존과 블루존을 함께 볼 수 있는 조망권입니다. 또 인근에 또 코스트코가 위치해 있어서 쇼핑에도 편리하고요. 또 상공구 전체가
인천대 입구역과 센트럴파크역 두 개역에 대해서 접근성이 다 좋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역세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게 지금 중간중간에 우리가 들어본 학군으로 봤을 때 네, 최고인 그렇습니다. 학교들도 많이 포진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학군도 좋은 위치에 있는데요. 네. 예송초와 또 예송중학교 그리고 인천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지난번 학군편에서도 보셨지만 네. 이 학교들이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국립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네. 2022년에는 중앙도서관도 생길 예정이어서 교육 환경 면에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위치입니다. 와, 얘기를 해보니까 왜 이 지역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나 그게 네. 이해가 가는데요. 게다가 엄청난 호재가 터졌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호재는 그 신규 아파트 분양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송도 전체의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바로 GTX 비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8월 20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송도가 뭐 위치나 주거 환경이나 교육이나 많은 점에서 이제 장점이 많았는데요. 그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GTX 비노선이 이제 확정되면서 서울에서 송도역까지 26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엄청난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GTX 여기 어디에 생기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역사 위치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조심스럽고요. 그게 중요한데. 네. 이제 타당성 검토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는 위치를 인천대 입구역 인근으로 설정해서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인천대 입구역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GTX 송도역 서울까지 30분 안쪽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대형 그 복합몰들이나 이런 데서 또 그동안 진척이 안 됐던 사업들이 또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박아나 씨께서는 송도 주민들보다 더 빨리 알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으니까 네네. 알 수밖에 없죠. 네. 절반 정도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절반 정도는 아직은 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인천대 입구역 중심으로 그 바로 옆에 그 롯데몰, 신세계몰, 이랜드몰, 그 다음에 타임스페이스몰 등이 이제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이 바로 롯데복합 쇼핑몰입니다. 네. 원래 이제 당초 일정보다 착공이 거의 7년 정도 늦어져서 그 송도 주민들의 이제 수건 사업인 그쵸. 셈인데요. 올해 이제 10월에 드디어 착공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고요. 지하 3층, 지상 21층 규모로 조성되고요. 2022년까지 복합 쇼핑몰과 함께 그 8개관의 영화관과 305개 그 객실의 그 호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호텔까지. 네. 그리고 이제 이랜드역은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는데요. 롯데몰과 신세계몰 과의 차별성을 위해서 설계 변경을 위한 마스터 플랜 중이고요. 2023년 정도 준공될 예정이니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세계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그 신세계 인천점이 이제 폐점됐었어요. 그렇죠. 네, 이 폐점 이후에 행보가 좀 빠를 것으로 이제 당초에 기대했었는데 아직은 착공 소식이 없는 상태라서 제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쇼핑몰 외에도 저 인천대역 입구 바로 옆에 이제 송도 투모로우시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제 스타트업 파크 사업을 위한 대상지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까지 투모로우시티를 리모델링해서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 창업 공간인데 스타트업 파크로 이제 송도에 조성할 예정이라서 벤처 기업들도 상당히 유치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보니까요 송도에 진짜 네. 호재가 많은 게 GTX 네네.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몰도 그렇고요 거기다 네. 스타트업 파크까지 들어선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시점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정보 주신다 그러고 왜 전화를 안 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얼른. 아무튼 그 지금 송도에 있는 호재들에 대해서 제가 이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분양 소식도 지금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이번에 모델하우스를 한번 방문하시면 더 많은 또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정확하게는 안 주시네. 모델하우스 그럼 오픈이 언제예요? 그때 와야 되겠다. 지금 8월 말 예정이고요. 네. 동일한 곳엔 포스코 건설 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때 그럼 가가지고 카메라 없는 상태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들어야 되겠네요. 그러시죠. 근데 사실 이렇게 자꾸 정보를 달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분양가인 것 같거든요. 분양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정확한 분양가는 그 모델하우스 오픈 일정에 맞춰서 발표되는 분양 모집 공고가 나와야지 이제 알 수 있는 상태고요. 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 내에서도 조망권과 역세권으로 대표되는 그 두 단지 입지 조건과 그 송도의 미래 가치와 또 앞으로 이제 GTX 노선 확정으로 인한 호재가 이제 반영될 거를 감안해 봤을 때 더샵 프라임 BL 20블럭, 네. F20 블럭이 이제 중소형 면적형 같은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700에서 1,800 정도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더샵 센트럴파크 3의 조망권이 좋은 그 중대형 면적형 네,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러니까 송도 최초로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을 넘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당 2천이요? 네.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서 2천만 원의 분양가는 이제 최초라서 네. 이제 송도에서 아무리 입지가 좋다고 해도 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이미 이제 분양가 말고요. 이제 현재 거래가죠. 퍼스트파크 같은 경우나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단지 이 두 개 단지 경우에는 평당 거래가가 네네. 실거래가가 이미 2천만 원을 넘었거나 2천만 원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개 분양하는 단지도 그 입주 시점의 미래 가치를 감안해 봤을 때는 네.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 거래가가 2천원 넘었고 하지만 분양가 2천이면은 사실 그 심리적인 걸로 봤을 때는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번에 두 개 단지가 또 송도에서 또 탁월한 조망권과 또 역세권 같은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GTX 빈도선의 개통으로 인한 프리미엄까지 더해졌다고 그쵸. 봤을 때 절대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뭐 송도가 거주 가치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 가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이제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네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그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 제도는 이미 있었던 제도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지정 요건이 있었는데요. 네. 지정 요건이니까 아무래도 까다롭다 보니까 그 제도 자체가 좀 유명무실한 면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번에 필수 요건을 투기 과열지구로 이제 간단화했어요. 예. 그게 그럼 송도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오.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을 보시면 이제 서울 전 지역하고요. 네. 뭐 과천, 광명, 하남 등 이렇게 이제 집값이 많이 상승하는 지역에서 정부에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송도는 이제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들에 이제 앞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될 경우에 이제 공급이 감소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전매 기간이 5년에서 10년까지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송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분양권 취소성 같은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송도 지역은 오히려 안전지역처럼 되는 거고 네. 그럼 이쪽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하기 훨씬 제약이 없는 곳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네. 청약 예정자, 청약을 하려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한다. 아니면 이런 건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거주하시는 지역별로 그 청약 통장 예치금이 또 다릅니다. 예, 뭐 인천이 다르고요. 서울도 다르고 네. 경기도 다르고. 예. 그래서 이제 청약 통장의 예치금을 그 분양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는 은행 가셔서 변경을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추가적인 예치금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예치를 해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인데 8월 말에 지금 분양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청약 예치금을 좀 변경해 놓으셔야지 원하시는 면적형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조치를 하시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건 기본 사항이겠어요. 청약을 받기를 원하면 청약 예치금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그렇죠. 그만큼 만들어 놔야 네.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예치를 해놔야 됩니다. 네. 주의사항이니까 꼭 명심하세요. 네. 이번에 혹시 이제 청약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송도에 올해 하반기에 B1블럭에 이제 대방 DMCT가 있고요. B2블럭에는 현대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단지 이제 분양이 예정돼 있고 네. 또 609의 A12블럭에는 현대 힐스테이트 3차가 이제 분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송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중요하다고 한 거였구나. 좀 몰려있는 것 같은데 관심을 계속 가지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뭔가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문영은 대표님을 또 모시고 송도의 하반기 분양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호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그냥 우리 인사이드 송도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이드 송도의 송도 부동산 정보를 또 소개해드리게 돼서 일단 무척 반가웠고요.
전에 시그니처 타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는 지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미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GTX 비노선 착공 확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었는데요. 근본에 이제 분양하는 두 개 단지의 분양가가 다소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가치 상승에 대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또 송도 내에서 또 조망과 또 입지가 아주 뛰어난 곳이니까 실수요자분들이나 또한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이번에 청약의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해 보고요. 또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송도의 모습을 인사이드 송도를 통해서 박아나 씨와 함께 보시면 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문 대표님의 말씀을 믿고 투자하실 분들 아니면 실수요자분들 송도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쵸?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혹시 몰라요. 또 혹시 호재가 있으면 찾아올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